안녕하세요. 전 숭실대에서 온 강요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정치 이념의 양극화 경제 성장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연구는 지금 이제 서울대 김병현 교수님하고 성균관대 이동원 교수님하고 같이 올해 여름부터 진행되고 있는 연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들은 조금 잠정적인 결과들이고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연구라고 생각해 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순서는 이제 서론을 통해서 제가 우리들이 왜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됐는지의 동기와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전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인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어떠한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념의 양극화에 대한 이제 우려는 최근에 대해서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대선 같은 경우 이제 두 후보 간에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음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에도 정치 이념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게 되기 때문에 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제 찾고 거기 이제 그거를 기반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자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치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이제 달가드랑 올슨이라는 이제 학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 발전에 따라서 정치 양극화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많이 이제 걸쳐져 있게 되게 되면 이제 양극화가 되는 게 이제 적어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게 되면 시장이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토 교수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구한 2020년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이제 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실업이라든지 임금의 이제 하락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곳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증 분석으로 나타내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소득 불평등 같은 경우가 심해질수록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고요. 또 이제 2000년도 들어서 주목하고 있는 한 요인 중에 하나는 새로운 미디어의 이제 출현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의 요인은 이제 제가 여기에서는 멜킷에 대한 연구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연구는 이제 신문에서 TV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최근에 아니면 새로운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양극화가 이제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맥킨 연구 말고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학적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요인을 삼고 이야기를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한 거는 이제 이러한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그 국가의 이익을 더 크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술 발전이 있거나 아니면 세계화가 됐었을 때 경제학자들이 그것이 이제 바람직하냐 아느냐를 판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 경제 전체의 파이,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그 국가의 이익을 증가를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됐었을 때 그 기술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계층은 위너가 될 수 있고 어떤 계층은 루저가 될 수가 있지만 그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이익이 커진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재분배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 그 구성원 전체가 그러한 경제 이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이 경제 전체의 파이와 이익을 이제 키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인, 이제 사회 현상으로 정치 이념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경제 성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는 어떻게 되면 반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형태가 되고 만약에 이게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요인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이제 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를 이제 저희가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이념과 경제 성장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에서 사실 그 전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목을 했었던 거는 그 국가의 어떠한 전체적인 이념 수준이 약간 우쪽으로 많이 가 있는지 좌파적인 성향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우파 정권이 있었을 때 이제 경제가 조금 더 발전을 한 걸로 실증 분석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개의 연구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다수장의 이념 성향에 대한 자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파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았었을 때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더라 이러한 연구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파치니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긴 시계열 자료를 이용을 해서 프랑스의 이제 유권자의 이념이 우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쳤을 때 그 프랑스의 경제 성장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분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이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느냐도 관심이 있지만 그게 왜 나타났는지도 많이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파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았었을 때 경제 성장이 일어났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도 꽤 많이 그 뒤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을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제 그 우파 정권이 이제 경제 성장을 일으켰던 그 기제는 가장 먼저 이제 주목을 하는 거는 시장 친화적인 제도를 확립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이라고 하는 거는 법과 질서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시장의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에 제도의 확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카스트로 앤 마틴의 논문을 보게 되게 되면 106개의 국가들의 한 40년의 장기 시계열 패널 자료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더니 우파 정부가 있었을 때 그 국가의 경제 자유도를 높이는 그러한 식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제 자유도라고 하게 되면 규제를 조금 덜 하게 된다라든지 법과 제도를 조금 더 확립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실증 분석의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파치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목을 했었던 거는 이제 작은 정부가 우파 같은 경우는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작은 정부로 인해서 그런 메커니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우파로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이제 옮겨간 유권자들을 살펴봤더니 이 유권자들이 작은 정부들을 더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경제 성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그 기제로서 이제 주목을 한 거는 시장 친화적인 제도의 확립과 작은 정부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 이념의 양극화와 경제 성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정치 이념의 수준은 같지만
그 국가의 정치적 이념의 양극화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이제 어떤 A라는 반과 B라는 반에 어떠한 성적이 평균 점수가 같다고 해가지고 그 두 반이 동일한 성격의 이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둘 다 평균이 50점이라고 했었을 때 한 반은 다 학생들이 50점을 맞았었다 그러면 평균이 50점이지만 다른 반 같은 경우 반틈에 있는 학생들이 100점을 맞고 나머지 반틈이 빵점을 맞았다 그러면 그 평균이 50점이 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이제 어떠한 분포적인 성격이 있느냐가 이제 그 사회의 특성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이념의 수준만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그게 평균값이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분포적인 특성, 얼마나 그 정치적 이념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지 구성원들 간에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이제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추가적으로 연구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념 양극화를 저희가 주목을 한 거는 그전에는 이제 양극화를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민족 구성원, 한 국가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국가에 얼마나 다양한 종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한 그 분절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갈등이 유발돼서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그 다양한 인종과 소득의 격차라든지 종교적인 차이, 이것이 결국에는 정치적 이념을 다르게 해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제 진행을 시킨 거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을 간접적으로 측정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정치적 이념을 측정을 해서 그것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때까지 학술 연구 발표를 했었을 때 이렇게 TV로 중계를 한 경우가 지금 처음이라서 굉장히 지금 많이 긴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떨리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인종이 같더라도 그 안에 정치적 이념이 다를 수도 있고, 아까 앞에서 손봉호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득 수준이 꼭 높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우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좌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꼭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같은 소득 수준이라든지 같은 인종 내에서도 정치적 이념의 성향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이념을 직접 측정을 해서 그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이제 앞에 이전 연구에 정치적 이념 양극화를 사용을 해서 연구한 다음과 같은 연구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오스트링의 교수의 연구를 보게 되게 되면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이제 높은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부 지출이 적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정부의 어떤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연구와 약간 유사한 흐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에서는 그 실증 분석의 결과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는 사실 이제 정부 지출 구성에 정치적 양극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는 형태라서 아직까지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은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굉장히 커지게 되게 되면 이 집권당에서 만약에 정권을 잃게 됐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난 그 효용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보복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집념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보다는 지금 이겨야 된다라는 윈나우의 정신에 입각해서 어떤 정책을 설계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야권 같은 경우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에서도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정권이 국가의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 정책을 제대로 수립을 했었을 때 그게 이제 표와 연결이 되게 되면 다음에 자기네들이 정권을 그러니까 다시 탈환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같은 경우를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 자체가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적절한 구성을 못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 정책은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세계 가치관 조사와 유럽 가치관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1980년부터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시작을 해서 각 국가 간에 이제 조사를 하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고 처음에 1980년도에는 참여한 국가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 이제 1990년도에 다시 이제 2차 조사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1990년도부터 2차 조사가 됐을 때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조사가 되는데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환경에 대한 가치관, 종교에 대한 가치관, 가족에 대한 가치관, 국가에 대한 가치관,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신뢰라는 것들이 많이 주목이 되고 신뢰가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이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들을 경제학자들이 이제 실증 분석을 해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된 데이터가 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해서 각 국가 간의 이제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에서 2차 조사 때부터 7차 조사 때의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5년마다 조사되어 있는 그런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는 국가 수도 너무 적고 이제 그 시기가 10년 인터벌이라서 1차 조사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질문은 정치 이념의 스펙트럼을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질문은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좌파, 우파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10점 척도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1점 척도는 좌파, 그리고 10점은 우파로 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게 이제 체크할수록 자기가 이제 우파 성향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이 응답의 자료를 이제 10점 척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10점 척도 안에서 한 국가 내와 한 국가의 특정 시점에 어떤 분포적인 특성을 이제 저희는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그림을 보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1990년에 참여한 모든 국가와 2015년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정치 이념의 분포들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색칠되어 있는 것이 이제 1990년도 이제 자료가 되는 거고 이제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2015년에 조사가 되어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990년에 대비해서 2015년도 때 이제 1과 10점에 해당이 되는 그 부분의 막대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5점 척도의 가운데 이제 중앙에 있는 값에서
1과 10점에 있는 점수들이 많이 분포되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양극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서는 사실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는, 이제 90년도에 조사되어 있던 국가하고 2015년도에 조사되어 있는 국가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조사되어 있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어서 그 국가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림을 보게 되게 되면 한 국가의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을 보게 되게 되면 1990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그 한국의 구성원들이 우파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중앙에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쁜 이렇게 U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한국이 최근에 들어서 정치 양극화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이쁜 모양으로 중앙에 많이 모여져 있는 상황이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멕시코의 그림인데요. 멕시코의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1990년도보다는 2015년도 때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에 있는 사람과 좌파에 있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이 참 인상 깊은 거는, 다른 나라들을 확인을 해보면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2015년에 한국 그린 것처럼 이렇게 약간 U자 모양으로 이쁜 형태, 종 모양으로 이쁜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저개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옆에 멕시코와 같은 그림을 전형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프랑스의 그림을 알 수 있는데, 프랑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좌파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990년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좌파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지만, 2015년도 같으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파 쪽으로도 이렇게 골고루 나타나는 약간 이쁜 모양 형태로 이렇게 양극화가 줄어드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흥미로운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정치 양극화의 문제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파에 대한 그 약간 치우쳐져 있는 그림이 있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좌랑 우에 극단적으로 몰려 있는 그러한 집단들이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 양극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저희가 쉬운 방법으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서 이제 정치 양극화의 그림을 이제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각 연도에 각 시기별로 이제 5년 인터벌로 이제 조사되어 있었던 그 조사 값들을 이제 표준 편차한 그림들인데,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실선이 한국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정치 양극화의 그 상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보고 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그림이 나와가지고 그랬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기에는 많은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중도적인, 약간 극단적이지 않는 정치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개별 이제 그 미디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자기 성향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것들이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약간 전체적인 구성원과 나타나는 그 언론에서 나타나는 것과의 조금 괴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정치 양극화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같은 경우는
1인당 실질 GDP가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Y축이 이제 1인당 실질 GDP가 되는 거고요. X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적 이념 스펙트럼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건데, 요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게 되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한다라든지 어떠한 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할 때는 상관관계에 의거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거나를 확인한 다음에 조금 더 엄밀한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인과관계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된 테크닉을 이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샘플에 참여했었던 국가들은 한 80개 국가들이라서 이제 선진국이라든지 개도국이라든지 저개발국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실증식을 세우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결과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게 되면 음에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준 편차가 1점 정도 차이는 굉장히 큰 건데요. 1점 정도 이제 늘게 되게 되면 이게 제가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데 한 9%의 경제가 이제 실질 성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9%의 경제 성장은 굉장히 큰 값이지만 이제 표준 편차가 1점이 상승한다는 건 굉장히 그 범위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게 그 이제 너무 경제 성장이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야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게 이제 변했었을 때의 경제 성장이 9% 정도의 이제 감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전 연구와 이제 저희 연구가 같은 선상에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평균값에 대한 회귀 분석을 했는데, 이전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우파적인 구성원의 성향이 많이 보일수록 이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번에 학회 자체가 이제 기록학회다 보니까 이게 저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왔는데요. 이제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교인들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힌두 아니면 이슬람이라든지 불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우파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같은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개신교와 그렇지 않는 종교인을 비교를 하게 되게 되면 B번 그림이 되는데요. 그 기독교인 같은 경우가 약간 극단적인 경우가 조금 적게 나타나는 걸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5년에 참여를 했던 모든 국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은 이제 한국의 2015년에 조사했던 한국에 대한 그림인데요. 비슷한 그림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는 조금 중앙에 이렇게 많이 몰려져 있고 극단적이지 않는 경향을 조금 보여준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실증 연구를 했다라는 거가 커다란 컨트리뷰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연구에 죄송합니다. 이 연구에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했었던 거는 이 정치적 이념 양극화에 대한 거를 저희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이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인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이제 신격화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거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종교 대표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극단적인 성향을 띨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가 타협의 산물이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